안녕하세요. 지지와입니다. 루이바오와 후이바오가 중국에 가면 어디로 갈까? 네 번째 이야기. 선수핑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방사장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만약에 루이하고 후이가 선수핑에 갔을 때 어느 방사장을 가게 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해볼게요. 선수핑에는 33개의 방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부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뭐 내환, 외환 이렇게 하거든요. 외환 1에서 외환 6까지 해서 총 14개의 방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내환 1부터 내환 3까지 각각 4개씩 12개의 방사장이 있어요. 그리고 유치원 1에 3개의 방사장이 있고요. 유치원 2에 4개의 방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33개의 방사장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다 이제 미리 숫자를 적어 놨는데요. 요거는 이제 해발 고도입니다. 그래서 선수평에서 제일 높은 곳이 태산이가 있는 곳이에요. 그곳이 1785m이고요. 그다음에 외환 6에 있는 가장 낮은 곳이 1755m입니다. 그러면 이제 30m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경사가 지어 있어요. 그리고 샤오치지 방사장 쪽에 숫자가 있죠. 1775m입니다. 이 근처는. 그리고 유치원 쪽에 또 숫자를 하나 적어놨는데요. 1742m예요. 이 말은 또 이 방향으로도 경사가 져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선수평에 있는 모든 방사장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경사가 있습니다. 평평한 곳이 없어요. 그리고 넓이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조건, 경사도하고 그 다음에 넓이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뭐 조금 더 좋고 나쁘고 뭐 이런 구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넓고요. 그 다음에 경사가 완만한 곳이 좋은 곳이라고 봐요. 보기 때문에 그곳에는 이미 주로 새끼가 딸린 어미들을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외환에 이쪽 두 군데 하고요. 내환 2에 이렇게 두 군데 하고요. 내환 3에 또 여기 두 군데, 그 다음에 유치원 1에 이곳입니다. 이렇게 8곳은 늘 새끼가 딸린 어미들이 배치가 됩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러고 내년에도 아마 그럴 거예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한두 방사장에 새끼가 없는 판다가 있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새끼가 딸린 어미들이 이 8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시되고 있는 판다들은 작년에 이제 새끼들을 낳은 개체들이에요. 올해도 번식을 했을 거고 올해 태어난 새끼하고 어미들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초까지 이제 이곳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 현재 이제 전시되고 있는 아이들은 내년에는 다른 기지로 이제 옮겨가게 돼요. 대부분은 이제 비펑제로 가게 되고요. 또 나머지 어미하고 새끼는 다른 곳으로 갑니다. 다른 기지로 가거나 뭐 이렇게 되겠죠. 이 8개 말고도 또 좋은 곳이 있어요. 푸바오 있는데, 그 다음에 샤오치지 있는데, 뭐 이거는 뭐 이렇게 이제 10개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33개 중에서 10개는 이미 임자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한 군데 더 추가할게요. 태산이 역시도 이곳에 계속 있어요. 물론 뭐 방사장이 좋고 나쁜 걸 떠나서 일단 저기는 고정이에요. 3분의 1은 이미 임자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22개 중에서 경사가 심한 곳은 이제 아무래도 안 좋은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경사가 얼마나 심하길래 그러냐 하실 텐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경사가 심한 곳은 주로 이쪽에 있어요. 아까 이쪽에는 새끼들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사가 심한 곳에는 새끼를 잘 안 둬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조금 이제 경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곳들은 이제 새끼를 잘 안 두는데 왜 그런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환인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경사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평한 곳은 오로지 요 플랫폼이 놓여지는 공간 겨우 이제 이 정도가 이제 평평한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곳에다 새끼를 두면은 새끼가 이제 어미하고 이제 계속 이제 장난을 치거나 교감을 하잖아요.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데, 그런데 뭐 이런 곳에서 이제 어미를 쫓아서 다니기도 하고 또 어미가 새끼를 쫓기도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장난친다고 하다가 툭 치면은 새끼는 떼굴떼굴 구르는 거죠. 물론 구른다고 하더라도 그 판다들이 이렇게 막 그 근육층도 두껍고 하기 때문에 많이 다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다치는 위험성도 커지고요. 또 한 가지는 무엇보다 사각이 있어요. 이렇게 경사가 지면은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새끼들 같은 경우는 체격도 작은데 사육사가 이제 가끔씩 관찰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안 보이는 경우가 있고 또 CCTV에서도 관찰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새끼들은 이런 지형을 피하게 돼요. 이런 것들도 많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 많고 또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은 방사장 활용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 그야말로 뭐 플레이봉을 뭐 이렇게 설치하기도 참 애매하고요. 이런 데는 그래서 이제 좀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곳은 썩 좋은 곳은 아닌 것 같아요. 뭐 판다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근데 판다들도 그렇게 썩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여기는 이제 방금 봤던 방사장이 바로 옆이에요. 이곳 역시도 경사가 좀 있습니다. 거의 뭐 동일하게 있어요. 이 판다가 이제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는데 뒷걸음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정형 행동 같지는 않아요. 사실 정형 행동 같은 경우에는 이 동작을 계속 반복하거든요. 뭐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다시 또 뒷걸음 가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판다의 경우에는 나름대로 이제 경사면을 내려가는 방법을 자기가 터득을 한 것 같아요. 이게 더 낫다는 걸. 아무래도 경사가 심하다 보니까 머리를 아래쪽으로 두고 가는 것보다는 이 방법이 더 좋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 거고요. 아무래도 이런 곳들은 조금 꺼려진다. 지금 여기만 하더라도 사실 여기만 보이지 이 밑에는 안 보이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곳하고요. 그 다음에 이곳들이 이제 주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태산이 있는데도 조금 경사가 있어요. 경사가 있고 선수병이 간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분리를 안 시킬 거예요. 나이가 아직은 뭐 4살 정도이기 때문에 안 시킬 거 같고 한두 해 정도는 같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아무래도 그 어미하고 새끼가 딸린 판다들도 이곳에 배치를 하지 않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어미하고 분리된 이후에 합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쪽은 이제 새끼 딸린 어미들이 쓰기 때문에 그 합사되는 개체들은 다른 곳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봤을 때 합사되는 개체들이 있었던 곳이 여기, 그다음에 여기, 그다음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지금도 합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곳들은 아무래도 조금 경사가 덜한 편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합사시킨 그 개체들이 서로 같이 놀고 하다 보면은 또 경사가 있으면 다칠 경우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이런 데다 준 것 같아요. 그러면은 루이가 후이가 가더라도 지금까지 합사했던 방사장을 갈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푸바오 바로 옆이에요. 푸바오가 있는 바로 옆 방사장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네 곳인데 이 네 곳이 이제 나름대로는 후보지가 아닐까 싶어요. 샤오치지 옆 요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샤오치지가 옛날에 여기 있다가 이렇게 지금 현재 있는 곳으로 옮겼거든요. 바로 옆으로. 그래서 이것도 괜찮은 곳인데 여기로는 바로 보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샤오치지 옆으로는 보내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판다 팬들끼리 이제 약간 경쟁 의식도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곳에서 이제 양쪽에다 배치하지 않을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 그 관람로를 이제 양쪽이 이제 팬들이 막아버리면 어떻게 뭐 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안 보낼 거. 결국은 이 네 군데서 한 군데가 되지 않을까 싶고 개인적으로는 가장 유력한 곳은 푸바오 바로 옆이 1순위예요. 그 다음에 2순위가 이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모습은 많이 봤을 거예요, 사실. 뭐 예전에 유유인가요? 뭐 유유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 다른 판다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어,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이곳은 뭐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이곳도 뭐 아닌 것 같고, 이곳이 이제 제일 이곳이 첫 번째 유력지면 여기가 이제 두 번째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사실 동선 때문에 그래요. 동선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선스핑 방사장 자체가 이렇게 관람로를 따라서 계속 이제 움직이면서 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외환도 마찬가지고 내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관람로가 있어요. 근데 이 관람로가 크게 넓지는 않습니다. 한 3명 정도, 3명 정도면 여유가 있고 4명이면 꽉 차는 느낌이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루이나 후이가 이런 방사장이 있다고 했을 때 방송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사진 찍고 촬영하시거나 하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푸바오 방사장이나 샤오치지 방사장에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누이와 후이가 있기 때문에 왔기 때문에 또 다른 분들도 또 유입이 될 거예요. 어차피 이 정도 인원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곳에다가 뭐 삼각대 펼치고 하다 보면은 또 이 인원에다가 다시 일반 관람객들도 뭐 2, 30명 또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50명이 있는데 50명 정도가 이 앞에 이렇게 막아버리면은요. 여기가 이제 주요 동선인데 막혀서 못 다녀요. 크게 매점 쪽으로 해서 이제 도는 방법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너무 이제 멀기 때문에 동선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이런 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두 번째 그 푸바오 방사장 바로 말고 또 다른 장소 있잖아요. 그곳이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푸바오 옆 방사장은 이제 많이 아실 테니까 그것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개인적으로. 방사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옛날에 빙자이하고 빙바오인가요? 뭐 그 아이들이 여기서 합사가 돼서 있었어요. 그래서 합사가 됐기 때문에 크게 경사가 심하지는 않아요. 이런 모습이고요. 이곳을 후보지 중에 하나로 보는 이유가 바로 이 앞에 있는 대기 공간이에요. 대기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라방 하시는 분들, 뭐 유튜브 하시는 분들 이쪽에 한 뭐 10분 정도 있더라도 크게 관람에 방해가 안 될 거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 옆에는 태산이 방사장이 있긴 있어요. 태산이 방사장이 있는데 이쪽은 사실 관람객들이 잘 안 오는 곳이에요. 태산이까지 안 가고 여기 요 앞에서 이제 계시다가 이 밑으로 해서 이렇게 쭉 가면서 샤오치지 보고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태산이 방사장이 옆에 있긴 하지만 크게 문제될 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곳이 나름대로 후보지 중에 하나다. 하지만 푸바오 옆이 가장 강력한 후보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제가 합사를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합사가 아닌 독립을 염두에 두고 했을 때는 선스핑보다는 방사장 여유가 조금 있는 면양 쪽으로 보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선스핑 아니면 면양인데 사실 선스핑에 푸바오가 간 이후로 다양한 불만들이 있고 지금까지 이제 계속 이제 제기되고 있잖아요. 뭐 사육사와의 교감 문제 아니면 뭐 에어컨이 없다던가 그 다음에 낡은 시설 뭐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 다양한 문제들이 선스핑을 탈출하면서 해결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어딜 가나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